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129차 목회자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소리 질러!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숨기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숨기고 싶지 않아.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색 소미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강원도를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숨기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룰루랄라 강원도를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야애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숨기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좋아 좋아 주님 좋아요. 이제 우리 여러분 후렴 같이 할 텐데요. 주가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주에게 많은 내 마음, 주에게 많은 내 마음 난 숨기고 싶지 않아. 한 번 더요. 주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주에게 많은 내 마음 난 숨기고 싶지 않아. 주가 좋아. 네, 컨퍼런스 기대되시죠?
네, 이제 다음에는 우리 개회사로 이수감 목사님 나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수감 목사님 나오세요. 아, 들리죠? 네. 근데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아.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휴선 서울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또 국제가사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수감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1년 좀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오지 못하고 1년 만에 여러분도 뵙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가사원은 참석자들이 너무 많아서 반으로 갈라서 하는데 반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몇 명 참석했냐 했더니 640명 정도 했다는데 이게 640명 넘을까? 이건 1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 가정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보면 꼭 인사치레로 이렇게 물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도착했냐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언제 도착했냐 또 언제 가냐 이제.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서 LA로 가서 LA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모욕하고 그리고 일이 바로 온 거고요. 여기 그 컨퍼런스 참석하고 다음 주에 문경 컨퍼런스 다시 참석하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또 행사가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국제가사원 이사회 참석하고 그리고 5월 말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두 번째 잘 묻는 질문이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이제 이 질문 자주 하셔서 그것도 대답합니다. 같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지난주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날 거여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번 주에 낳는데 이번 주 어떻게 한국을 가겠냐. 그래서 본인은 못 간다. 이제 그래서 안 오는 걸로 했는데 좀 출산이 좀 일찍 당겨져서 일찍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못 오게 됐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국제가사원장이 이제 뭐 가사원에 이렇게 어떤 가사원 가정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쉐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상황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하여튼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곳은 한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13개 지역에 260개 회원교회가 지역이 있고 회원교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교회 숫자는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격이 되시면 회원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신청은 간단해요. 그냥 목장이 3개가 이상이고 그 다음에 50%가 전체 교인 중에서 50%가 목장에 참석하고 있으면 일반 회원, 70%가 참석하고 있으면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회원 자격이 되실 테니까 미루지 마시고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투표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역 목자나 이런 것들이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의 상황은 뭐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주가 자꾸 한국 사람들이 이민이 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예외적인 도시가 한두 군데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좀 떠나고 있고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그리고 그다음에 높은 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유학도 잘 안 오고
또 유학에 대한 메리트도 별로 없어졌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미주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 회중으로 오지 않아요. 자녀들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라서 영어 회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들 오롯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대상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젊은 사람이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좀 걱정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주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가정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렇게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기본기가 좀 탄탄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가보면 그래도 작은 교회들이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가정교회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영어권이 요새는 조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영어권이 처음으로 목자 컨퍼런스를 독자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 회중 말고 달라스에 있는 예담교회 또 테네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영어권이 하는 평신도 세미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까지 똑같이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러는 모습을 보면 영어권에도 이 가정교회 정신이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회의 요즘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대라 그러면 아무래도 국제화인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가 굉장히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미나 그 목회자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대양주 빼고 나서도 남미에는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는 남아공, 모잠비크, 또 우간다 이런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그건 오래됐고요. 또 스리랑카, 인도 지역에서는 스리랑카에서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최근에는 몽골에 또 일일 세미나가 이렇게 일일 세미나 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남태평양 피지에도 이제 그런 바람이 불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한두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끌어주는 상황입니다. 선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남침내 교단의 선교 단체가 IMB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죠. 이 단체에서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중국을 평가하기를 선교에 실패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에 모택동이 들어와서 그 정말 이렇게 기독교계 이제 어둠이 임했을 때 그거를 이겨냈던 힘이 뭐였냐면 가정교회입니다. 뭐 우리식의 가정교회는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지도자력을 갖고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모이고, 그다음에 성경이 없으니까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을 사모하고 이제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나와서 이제 폭발적인 그 기독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등소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진핑 이전에 누구였죠? 하여튼 기독교 유화 정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중국에 기독교에 꽃이 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뭔가 하면 한국 교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가 가서 했던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돈을 가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뿌려서 돈을 가지고 사역자를 구하고 돈을 가지고 선교지를 신학교를 보내고 뭐 돈 가지고 건물 지어주고 이제 이랬습니다.
첫 번째 돈 공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특별히 공인되지 않은 신학교들, 그래서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신학교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만 이렇게 키워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서구의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앞에 나와서 막 그 저 힐송 찬양팀 같은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예전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아이 참 겉멋만 이렇게 들었다라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시진핑이 들어와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고 가정교회만 지금 근근히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돈, 그다음에 교실 강의, 신학을 가르친다든지 교실 강의, 그다음에 서구식의 교회를 가르치는 거, 이제 이게 이제 배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돈을 막 갖다 뿌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물량 공세, 막 빨리 막 그냥 전파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거, 이런 물량 공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론만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 막 마음이 급하죠. 거기 배우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론만 가르치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정말 자기들이 건강한 모델 교회를 세워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특별히 모델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애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의 그 중앙아시아를 최근에 중앙유라시아 가사원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름을 유라시아 가사원이라 중앙유라시아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 중앙아시아 플러스 러시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러시아 정교가 국교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침례교가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교단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 알렉산드르 목사님이 이제 조지아의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러시아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가정교회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끈이 돼서 목회자 세미나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 쪽으로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3,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굉장히 지금 현재 5개 교회가 3,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교회가 굉장히 덩치가 커졌어요. 중앙아시아 가정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가사원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중앙유라시아 가사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사원으로 승격이 되나? 승격 조건은 목회자 세미나와 평수도 세미나 그리고 목회자 컨퍼런스와 평수도 컨퍼런스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역 모임이 5개 이상, 정회원이 15개 이상의 교회가 있으면 가사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현지인들에 의해서 한번 해보라라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중앙유라시아 가사원은 정관도 새로 만들고 가사원장도 일본하고는 달리 좀 투표로 뽑도록 하고 회원 관리도 정식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원장 코너도 쓰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면서도 또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큰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세미나를 듣고 돌아가서 그 큰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민족적인 자부심이 강해서 남들한테 배우려고 잘 안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조사할 수도 없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파가 되는 것이 감사하지만 전파는 또 염려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 가사원은 또 정반대입니다. 일본 가사원은 2020년에 가사원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몇 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격이 안 되고 너무나 기본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작년 중순에 제가 가서 가사원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가사원을 취소하자 이래갖고 그냥 어소시에이션으로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다시 정비하자. 다시 정비하고 정말 제 자격이 되거든 그때 가사원으로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그 일본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두 교회에 컨설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가서 컨설팅을 우리 성수현 집사님이 가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 중에 세미나하고 생명의 삶하고 새로운 삶은 좀 새로 해줘야 될 것만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4일 동안 생명의 삶 13번을 그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역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평세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인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평세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거기서 제가 이제 인도하는 평세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참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미나를 인도했던 것이 참 회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생명의 삶에 대해서는 생명의 삶이 끝나고 나니까 생명의 삶이 이런 수업인지 몰랐다. 뭐 이런 고백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게 전파하면 이게 또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하면 하고 이게 통하기 때문에 잘 이게 전달이 되는데,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면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중앙 유라시아의 경우를 볼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반갑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변질되고 제각각이 되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국제가사원이 해야 되는, 이제 국제가사원은 이제 지역 가사원이 이제 한국 가사원이 있고, 북미주 가사원이 있고, 대양주 가사원이 있고, 뭐 중앙 유라시아 가사원이 있죠. 이제 그걸 총괄해서 이제 있는 것이 이제 국제가사원입니다. 그래서 국제가사원의 역할은 이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교회가 국제화가 되려면 다양성은 분명히 인정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맞도록 그 지역에 맞게 발전하도록 다양성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다양성을 인정해 주다 보면 이게 변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각각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그런 의미잖아요. 기독교 가운데서 주변 거 다 빼고 순수 기독교가 뭐냐? 이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거든요. 그 순수 기독교가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역으로 전파되면 뭐 다 다르게 할지라도 순수한 가정교회의 핵심은 뭐냐라는 거, 요거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공통분모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도 하고 어디까지를 봐줄 거냐, 어디까지를 다양화시킬 거냐라는 것들을 연구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국제가사원이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팀을 하나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팀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팀은 이제 앞으로 조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또 이제 팀장과 이렇게 임명 절차도 이제 밟으려고 합니다. 이 팀이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성과 통일성을 디파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양보해 줄 수 있는 다양성인가, 어떤 것이 양보할 수 없는 통일성인가, 이것들을 디파인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가이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할 게 뭔가 하면 가정교회 국제 포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로잔 대회에서 작년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를 했었죠. 로잔 대회에서 그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왔는데 로잔 대회를 이렇게 보면 주기적으로 기독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숙제를 좀 보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로잔 대회는 그게 주는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분들이 뭐 메시지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가정교회는 파급 효과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정교회한테는 이게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저기 이제 뭐 중앙유라시아 그다음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쪽 계열에서도 또 그런 가사원 추진이 있을 거고 분명히 남아프리카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곳이 생길 텐데 이제 이런 것이 생길 때 이런 사람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소수의 좀 가능한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의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확정해주는 이제 그런 국제 대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잔 대회도 보면 뭐 이렇게 쭉 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딱 대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한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2028년쯤에 우리가 국제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각지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가사원이 된 지도자들 또 가사원은 안 됐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물론 그 전에 스터디는 해야 되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가정교회가 요거다, 요렇게 가면 안 된다, 요건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숙제는 뭐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숙제는 이런 거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가보자 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가사원이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것에 굉장히 좀 길을 줄 것 같아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내 교회만 생각하고 이제 한국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좀 넓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급한 거 그냥 급하게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거 이제 이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목장 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또 요새는 또 세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축을 막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그 모양을 갖추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목장 시스템이 가정교회 아니죠. 가정교회라고 그럴 때 목장 시스템이 먼저 생각이 딱 나시면 아직 가정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고 또 세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요새 이제 안국철 목사님이 개척 가정교회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분은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틀을 잡아갔던 거, 이제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원장 코너에 지금 가정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목자 집에서만 모이는 거다라는 얘기 제가 지난주 원장 코너에 썼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도 뭔가 하면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형태를 만들어서 빨리 가정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에 급급해 놓으니까 이제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그게 아니고 정신의 구현입니다. 정신의 구현. 그래서 가정교회 정신으로 사는 거죠. 원장 코너를 쓰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이제 원장 코너를 쓸 때 그 정신에 대한 거를 좀 쓰려고 애를 좀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원장 코너는 거의 한 80~90%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 원장 코너는 한번 반복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가정교회가 시스템이 아니고 정신이라면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죠? 담임 목사가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그거 고민해야 되고 그걸 실천해 나가야 되고 그거를 몸에 익혀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정교회를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들 불러와갖고 가정교회 교육시키고 사람들 평지도 세미나 보내갖고 배워갖고 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빨리 틀을 만들어갖고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목사님이 가장 먼저 가정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 이제 가정교회 정신을 가져가야 되는 거,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성경적인 모습을 고민하고 이제 그래야 되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열매를 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잘하는데 한 50 후반 정도의 가정교회를 만나신 분들은 내 시대, 내 시절에, 내 때에 끝장을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본을 잘 닦고 토양을 잘 만들고 정말 바닥을 탄탄하게 하고 그러면서 후임을 좀 일찍 골라서 후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신을 만들어 놓고 이 발판을 만들어 놓고 가고 꽃은 내 후임이 피우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토양입니다. 우리가 자꾸 토양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 토양 작업도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교회 정신으로 살다 보면 그럼 이제 토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 교회 분위기가 아니고 웃음이 많아지고 간증이 많아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가 재미있어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교회의 전도는 전도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목장에 가보니까 목장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 부르고 싶은 사람이 생기죠. 내가 목장에 와서 내가 변했다. 그럼 부르고 싶은 사람이 생기죠. 그게 가정교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도의 열정이 생긴다는 것은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재밌으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니까 그 교회를 다니까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가보자. 이제 그러면서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교회에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 변화가 생기고 특별히 남자들이 변화하고 휴선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의 가장 그 모티브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왔다가 목장의 남자들을 보면서
놀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여기 오면 저런 사람들처럼 변할까?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남자들을 보면서 자기 남편하고 비교를 하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남편도 저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변화가 사실은 전도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다 종합하면 가정교회라는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목회, 성경적인 목회입니다. 정말 그 성경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난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 반하고 내가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목회 매뉴얼이 좋아서 이게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쉬워 보여서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고 여길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열매가 나는 거구나. 그거를 잡아야 돼. 그 중심을 잡아야 되지. 그 중심을 안 잡으면 조금 흉내를 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딴 거를 쳐다봐요. 그래서 또 이 유행을 따라가 보고 저 유행을 따라가 보고 예전에 우리가 다 그거 했던 거잖아요. 이 유행 따라가 보고 저 유행 따라가 보고 그거 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정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가정교회에서 해보고 또 안 되니까 또 딴 거 보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국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유행 자꾸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서도 유행을 자꾸 보면서 그 유행을 자꾸 또 가정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과 이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저의 기우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을 하고 삶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기본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삶 공부의 기본은 5개예요. 그죠?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환경삶. 요새는 딴 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많은 성경 공부들이 좋은 성경 공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 그 성경 공부 안에 좋다는 프로그램들은 다 집어넣어 놨어요. 뭐 자녀에 대해서, 뭐 경건에 대해서, 뭐 부부에 대해서 뭐 다 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가정교회 상공부의 특징은 뭔가 하면 VIP가 목장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목장 생활하면서 변해갈 때 뭐를 건드려 줘야 되느냐, 그 생장점이라는 표현을 잘 쓰던데 그 생장점을 건드려 주도록 만들어 준 게 가정교회 상공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장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밌어 하나, 뭐에 이렇게 좋아하나, 그럴 때 생명의 삶이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하다가 보면 이 목장이 뭐가 의미가 있나, 자꾸 부딪히고 이러는데 내가 이거 목장 떠나야 되나, 이럴 때 새로운 삶이 목장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목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좀 한 걸음 좀 점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경건의 삶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학영삶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이렇게 변화를 건드려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초기에 도입하신 목사님들은 이 5개에 굉장히 철저하게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이걸 안 하세요. 그 쉬운 거 따라가고 좀 편한 거 따라가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어떤 분이 연수를 오셨는데 새로운 삶이라는 건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가서 왜 새로운 삶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뭐 한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고 어려워서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하고 있는 새로운 삶을 목사님이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뭐가 어렵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삶도 그냥 강의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처럼 그 CD를 팔고 있으니까 그 CD 듣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CD 팔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본이 자꾸 흐트러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좀 딱 중심을 잡고
먼 길을 보고 그렇게 뚝심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셔서 정말 그래서 정말 가정교회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연수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연수도 좀 오시고 연수 온 시간 동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